집에서 나왔습니다. 손에 든 건 작은 가방 하나뿐입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어디에 있어야 할지 알 수 없습니다. 분명 이곳은 내 집이었는데, 이제 나는 초대받지 않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귓가에 울립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내 모든 것이 사라졌다는 사실을. 문이 닫혔습니다. 차가운 금속 손잡이를 쥐었던 손끝에 아직도 감촉이 남아 있습니다. 눈앞에서 천천히 닫혀가는 그 문을 바라보며 나는 깊이 숨을 들이마십니다. 익숙한 공간이었습니다. 내가 웃고 울고 평생을 바쳐온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문은 나를 위한 문이 아닙니다. 손에 든 가방이 무겁습니다. 그 안에는 내 지난 삶이 담겨 있습니다. 몇 벌의 옷, 오래된 사진 한 장, 그리고 남편이 생전에 남긴 작은 유품 하나. 평생을 다 바쳐 키운 자식들에게 나는 이제 어떤 존재일까요? 기대고 싶은 사람이었을까요? 아니면 그저 무거운 짐이었을까요? 생각할수록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시간이 멈춘 듯한 순간입니다. 나는 서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여전히 빠르게 돌아갑니다. 문이 닫힌 그 집 안에서는 익숙한 대화와 웃음소리가 들립니다. 마치 나의 부재가 아무런 영향도 주지 않는 듯합니다. 익숙했던 그곳에서 이제 나는 초대받지 못한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멀리서 들려오는 자동차 소리가 문득 현실을 일깨웁니다. 이제 나는 어디로 가야 할까요? 어디로 향해야 할까요? 내 발길을 붙잡아 줄 곳은 어디에도 없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이대로 멈춰 있을 수는 없습니다. 주저앉아 흐르는 눈물을 닦고 나는 걸음을 떼어야 합니다. 인생은 예측할 수 없는 길이라 했습니다. 평생을 가족을 위해 헌신하면 언젠가는 보답을 받을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내 헌신이 당연해진 순간 나는 가족이 아니라 의무가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끝이 아닙니다. 이 길의 끝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지 모르지만 나는 나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이제 시작입니다. 나는 평생을 가족을 위해 살아왔습니다. 한때는 내가 만든 따뜻한 밥상을 둘러싸고 웃으며 이야기하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남편과 함께 작은 가게를 운영하며 아이들이 부족함 없이 자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몸을 움직였고 쉬고 싶을 때도 가게 문을 닫지 않았습니다. 남편과 나는 땀과 노력을 바쳐 작은 집 한 채를 마련했습니다. 언젠가는 이 집이 우리 아이들에게 가장 큰 유산이 될 거라 믿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나는 그 집에서 혼자가 되었습니다. 아들 둘을 키워냈지만 그들의 삶은 점점 바빠졌습니다. 큰아들은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으며 자기 가족을 꾸렸습니다. 작은 아들은 먼 도시로 떠나 바쁜 직장 생활에 전념했습니다. 명절이나 특별한 날이 아니면 얼굴 보기도 힘들었습니다. 그래도 나는 외롭지 않으려 노력했습니다. 정원을 가꾸고 동네 어르신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나는 점점 더 혼자가 되어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큰아들이 며느리와 함께 찾아왔습니다. 오랜만에 가족이 모인다는 생각에 설레었지만 그들의 표정은 무거웠습니다. 집을 넘겨달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며느리는 손주들이 커가면서 방이 부족하다 했고 아들은 은근한 눈빛으로 내 결정을 기다렸습니다. 나는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아온 나는 결국 승낙했습니다. 내 이름이 있던 집이 아들의 명의로 넘어갔습니다. 나는 작은 방 하나를 쓰며 그들과 함께 지내기로 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모든 것이 잘 풀릴 거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처음에는 사소한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식탁에 내 자리가 점점 구석으로 밀려났고, 부엌에서 차를 끓여 마시는 것이 눈치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손주들은 내 방에서 마음대로 뛰어다녔고, 내 물건들은 어느새 사라졌습니다. 며느리는 처음과 달랐습니다. 예전에는 따뜻하게 말 걸어주던 사람이었지만 점점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내 방 앞을 지나가며 작은 한숨을 내쉬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렇게 몇 달이 지나자 어느 순간 나는 집 안에서 보이지 않는 존재가 되어 있었습니다. 아들은 출근하느라 바빴고 며느리는 집안일과 손주들 돌보기에 정신이 없었습니다. 나를 챙길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집안의 분위기가 바뀌고 있었습니다. 식탁에 함께 앉아도 나를 대하는 태도가 점점 식어갔습니다. 작은 방에서 조용히 지내야 했고 필요 없는 물건들은 며느리가 알아서 치운다고 했습니다. 그 필요 없는 물건 안에 내 추억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어느 날 며느리는 조용히 다가와 속삭였습니다. 어머니, 이제 저희가 아무래도 공간이 부족해서요. 그 말이 내 귓가에 박혔습니다. 순간 모든 것이 멈춘 듯 했습니다. 그렇게 나는 집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집을 넘겨주기 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손에 작은 가방 하나만 들고 문을 나서면서 나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나는 어디로 가야 할까? 그렇게 나는 길 위에 섰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옷깃을 스쳤습니다. 이제 나에게 남은 것은 무엇일까요? 내 삶의 마지막 장은 어떻게 채워질까요? 길 위에 서 있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습니다. 손에 쥔 가방은 가벼웠지만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몇 달 전까지만 해도 나에게는 집이 있었습니다. 내가 일군 곳이었고 내가 쉴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갈 곳이 없었습니다. 떠올려 보면 모든 것은 아주 작은 것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밥상이었습니다. 함께 밥을 먹던 식탁에 내 자리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자연스럽게 한쪽으로 밀려났고 어느 순간에는 혼자 방에서 먹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며느리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어머니께서는 조용한 걸 좋아하시죠? 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말이 뭔가 이상하게 들렸습니다. 집 안의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차를 끓이러 부엌에 나가면 며느리는 작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손주들이 내 방을 제멋대로 드나들었지만 나는 꾸짖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며느리는 손주들을 향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방에는 들어가지 말라고 했지. 거기서 노는 거 아니야. 그 순간 알았습니다. 내 방은 그들의 공간이 아니었고 나 또한 이 집에서 점점 멀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어느 날 옷을 정리해야겠다 싶어 옷장을 열었는데 옷가지들이 절반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정리 좀 했어요, 어머니. 며느리는 아무렇지 않게 말했습니다. 내 물건이 점점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책장에 있던 책도 거실 한쪽에 두었던 작은 장식품도 하나둘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것은 남편과 함께 찍었던 사진이 없어졌다는 것이었습니다. 집 안을 아무리 뒤져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사진이 사라진 순간 나는 이곳이 더 이상 내 집이 아니라는 걸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겨울이 시작되면서 내 방의 보일러가 작동하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추운 밤을 버티며 몸을 웅크린 채 자다 깨기를 반복했습니다. 아침에 며느리에게 조심스럽게 이야기했지만 그녀는 대수롭지 않다는 듯 말했습니다. 아, 보일러가 좀 낡았나 봐요. 남편한테 이야기해 볼게요. 하지만 아무런 변화도 없었습니다. 몇 날 며칠이 지나도 방은 차가웠습니다.
거실의 따뜻한 공기가 벽 하나를 사이에 두고 흐르고 있었지만 내 방만은 늘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와 눈을 마주치면 나는 본능적으로 움츠러들었습니다. 조용한 걸 좋아하지 않던 내가 말이 점점 없어졌습니다. 존재 자체가 점점 작아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불편해졌습니다. 집 안을 돌아다니는 것도, 부엌에서 물을 따라 마시는 것도, 손주들과 눈을 맞추는 것도, 그렇게 나는 집 안의 그림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 말이 나왔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아무래도 공간이 부족해서요. 작은 원룸 하나 얻으시면 어떨까요? 한마디 말로 나는 집에서 밀려나게 되었습니다. 내 것이었던 공간에서, 내 것이었던 자리에서, 내 것이었던 가족 속에서 말입니다. 더 이상 나를 위한 공간은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나는 집을 떠났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뺨을 스쳤습니다. 손에 든 가방 하나, 이게 내 평생의 마지막 남은 짐이었습니다. 이제 나는 어디로 가야 할까요? 이 추운 길 위에서 나는 내 남은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길 위에 나선 지 며칠이 지났습니다. 어딜 가야 할지 몰라 막막한 채로 한참을 걸었습니다. 평생을 살아온 동네지만 이제는 내 것이 아닌 공간처럼 느껴졌습니다. 추운 바람이 옷깃을 파고들었고 집을 떠나올 때 가져온 작은 가방이 어쩐지 더 무거워 보였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무거운 것은 가슴 속 깊은 곳에 자리 잡은 배신감이었습니다. 내가 평생을 바쳐 만든 집이었습니다. 내 손으로 지켜온 공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나는 필요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처음엔 믿기 어려웠습니다. 가족이란 서로를 지켜주고 의지하는 것이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나에게 돌아온 것은 차가운 외면과 무심한 말뿐이었습니다. 길을 걷다 문득 지나가던 공원을 바라보았습니다. 한때 손주들을 데리고 나와 놀아주던 곳이었습니다. 그 아이들이 나를 보며 웃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웃음이 사라졌습니다. 나는 그저 집 안 한 구석에 머물러야 하는 사람이 되었고, 그마저도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가 내 방을 정리하고 내 물건을 치웠을 때부터 나는 이미 이 집에서 자리를 잃고 있었던 것입니다. 잠시 벤치에 앉아 몸을 웅크렸습니다. 스스로 되묻고 싶었습니다. 내가 정말 잘못한 걸까? 자식들에게 모든 걸 내어준 것이 그렇게 큰 실수였을까? 하지만 곧 알았습니다. 문제가 아니라 나는 너무 믿었던 것이었습니다. 가족이라면 당연히 나를 지켜줄 거라 믿었고, 내 희생이 당연히 그들에게 사랑으로 되돌아올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내가 아무리 헌신해도 그들은 결국 자신들의 삶을 위해 나를 떠밀었습니다. 며칠 전 며느리의 마지막 한마디가 다시 귓가를 울렸습니다. 어머니, 이제는 따로 사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말은 마치 날 선 칼처럼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내가 버팀목이라 믿었던 아들조차도 그 말을 막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는 침묵했고 그 침묵이 나를 집 밖으로 내몰았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습니다. 집이 없는 사람처럼 거리를 헤매는 동안 주변에는 바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나만 멈춰버린 것 같았습니다. 아파트 단지 앞을 지나칠 때 문득 창문 안쪽으로 익숙한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내가 머물던 집이었습니다. 그곳에선 불이 환히 켜져 있었고 손주들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내가 있을 때보다도 더 밝은 모습이었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알 수 없는 감정이 올라왔습니다. 분노일까, 슬픔일까, 아니면 이 모든 상황을 인정해야 하는 체념일까. 하지만 분명한 것은 나는 그들에게 필요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에게 나는 그냥 걸림돌이었고, 그들이 원하는 것은 내가 없는 집이었습니다. 그날 밤, 나는 가까운 숙박업소에서 몸을 누였습니다.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거칠게 흔들리는 감정 속에서 한 가지 생각이 분명해졌습니다. 나는 여기서 끝낼 수 없었습니다. 나는 이대로 사라질 수 없었습니다. 이제라도 나 자신을 위해 살아야 했습니다. 이제는 내가 지키지 못한 내 삶을 다시 찾아야 했습니다.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아직은 가야 할 길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내 삶을 되찾기 위해 다시 일어나야 했습니다.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나는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한숨이 아닌 결심을 담은 깊은 숨이었습니다. 더 이상 내 삶을 남의 손에 맡기지 않겠다는 다짐이었습니다. 내 모든 것을 내어주고도 결국 길 위에 서게 된 내가 이제는 내 삶을 다시 찾아야 할 때였습니다. 나는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내게 남은 것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가진 것이 많다고 행복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중요한 건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였습니다. 그래서 선택했습니다. 더 이상 타인의 삶에 기대어 살지 않기로, 나 자신을 위해 움직이기로. 우선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지난 세월 동안 나를 희생하게 만든 모든 것, 그리고 나를 집 밖으로 내몰게 만든 그들의 행동에 대한 정리를 해야 했습니다. 법적인 문제를 확인하기 위해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내가 아무런 조건 없이 집을 넘긴 것이 아니었음을, 그리고 그들에게 지켜야 할 도리가 있었음을 나는 알리고 싶었습니다. 문서를 살펴본 변호사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충분히 다시 논의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그 말은 내게 다시 살아갈 힘을 주었습니다. 몇 주가 지나고 나는 아들과 며느리를 다시 만났습니다. 그들의 얼굴은 내 예상과는 다르게 굳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내가 이렇게까지 할 거라 예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나는 조용히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부탁이 아니라 내가 내 권리를 되찾기 위한 싸움이라는 것을 알리고 싶었습니다. 그들의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며느리는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와서 이렇게 하시면 곤란해요. 하지만 나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내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것입니다. 나는 차분하게 하지만 단호하게 내 뜻을 밝혔습니다. 그동안 내가 얼마나 참아왔는지,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사실을 말했습니다. 며느리는 당황했습니다. 그녀는 남편을 바라보았고 아들은 불편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들의 반응에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나를 위해 움직여야 할 때였습니다. 그들에게 시간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스스로 해결할 기회를 주는 것이었습니다. 며칠 후 나는 변호사에게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결국 내가 원하는 대로 합의를 보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그렇게 나는 내 집을 되찾았습니다. 단순히 건물이 아니라 내 삶의 터전을 다시 찾은 것입니다. 다시 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 나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익숙하면서도 낯선 공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남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내 것이었습니다. 이곳에서 다시 시작할 것입니다. 나는 주위를 둘러보며 조용히 웃었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의 희생으로 남겨진 사람이 아니라 스스로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 되기로 했습니다. 이제는 내 삶을 내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 순간부터 나는 다시 살아가기로 했습니다. 집이 다시 나를 맞이했습니다. 낯설지만 익숙한 공간 속에서 조용히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모든 것이 예전과 같았지만 동시에 많이 달라진 느낌이었습니다. 무엇보다 달라진 것은
바로 나 자신이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희생만 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나는 내 삶을 다시 찾아야 했고, 그 선택을 한 것이었습니다. 거실 한쪽에 놓인 의자에 앉아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한때는 이곳에서 온 가족이 함께 웃으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나 혼자 남아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외롭다고 느끼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처음으로 온전한 자유를 가진 것 같았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나를 위한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지금까지 나는 참 많이도 주었습니다. 자식들에게, 가족들에게, 그리고 그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내어주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돌아온 것은 차가운 외면과 상처뿐이었습니다. 그동안 나는 내가 사랑을 베풀었으니 언젠가는 같은 사랑이 돌아올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주었다고 해서 반드시 돌려받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나는 이제 깨달았습니다. 내 삶을 내가 지키지 않으면 아무도 지켜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에서 내가 희생하는 것이 당연한 줄 알았지만 그 누구도 내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면 안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나는 너무 늦게 알았습니다. 하지만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이제라도 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으니까요. 차 한 잔을 따뜻하게 내려놓고 창문을 열었습니다. 상쾌한 공기가 들어왔습니다. 내 인생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공기처럼 느껴졌습니다. 이제 나는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더 이상 남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오롯이 나 자신을 위한 삶을 살아가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아직 명확하지 않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나는 나 자신을 아끼며 살아갈 것입니다. 이제 나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동안 참 많은 것들을 잃었지만 오히려 그 덕분에 나는 진정한 나를 찾게 되었습니다. 자식에게 모든 것을 내어준다고 해서 반드시 보답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가족이든 누구든 내 삶을 내가 지키지 않으면 누구도 대신해 주지 않는다는 것을 이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희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주인이 되어 살아갈 것입니다. 가끔은 외롭겠지만 그 외로움마저도 나를 위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이제 나는 다시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오롯이 나를 위한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새로운 시작 앞에 서 있습니다. 내 삶을 내가 지켜야 한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달았지만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제는 남을 위해 희생하는 삶이 아니라 오롯이 나 자신을 위한 삶을 살아가려 합니다. 이제 남은 것은 앞으로의 시간입니다. 아직 무엇을 해야 할지 정해지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무언가를 결정할 자유가 있습니다. 누구의 눈치를 볼 필요도 없습니다. 무엇이든 내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미루어 두었던 것들을 다시 하나씩 해보려 합니다. 그동안의 삶은 늘 남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자식들을 위해 희생했고 가족들을 위해 헌신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곧 나의 삶이 될 수는 없었습니다. 남을 위한 삶이 아니라 나를 위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이제는 그 깨달음을 바탕으로 다시 걸어나가려 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나와 같은 고민을 하는 이들이 많을 것입니다. 가족에게 헌신하며 자식이 자신의 전부라고 믿고 살아온 이들. 그러나 시간이 흐르고 나서야 깨닫습니다. 희생은 누구에게도 당연한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제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내가 주인이 되어야 할 차례입니다. 나는 더 이상 과거에 머물러 있지 않기로 했습니다. 앞을 바라보고 걸어가기로 했습니다. 가족에게 헌신하는 것도 좋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삶을 내가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한 것이 아닌
나를 위한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이 영상이 공감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더 많은 이야기를 통해 함께 고민하고 함께 성장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이야기도 듣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선택 앞에 서 계신가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우리 모두가 함께 더 나은 삶을 만들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